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에어컨을 켰는데 온도가 31도가 나와서 순간 밖의 온도를 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밖의 온도는 36도이더군요.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서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이제 4단계로 격상을 하였지만 전혀 줄어드는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려 1,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안타까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3만 달러가 무너지며 다시 한번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듯 보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장기 상승이 가능하다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략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암흑기가 아니다. 3만 달러 지지 확인 후 장기 상승이 가능하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유투데이에 따르면 앞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 3만 달러까지 하락한 것은 암흑기에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강조를 하며 오히려 3만 달러 지지 확인이 장기 상승세를 위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단기적으로 3만 달러라는 가격대가 중요한 저항선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3만 달러라는 저점 매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어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경우는 이틀간 1080만 달러 규모의 GBTC를 매수했다는 것이죠.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매수 소식이었는데 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3만 달러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회복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세 가지의 이유를 꼽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관에서 또한 어떠한 근거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메다 리서치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BTC 3만 달러 아래의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하였다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80억 달러 이상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재벌 프라이드 FTX 창업자 샘 뱅크먼이 이끄는 투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3만 달러 이하 가격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 소속 트레이더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하여 이번 하락에서 알라메다는 3만 달러 아래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세 가지 주요 시그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중국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단속 강화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대규모 언락 등 퍼드들이 이제 소모가 완료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증권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파생시장 내 유동성 감소를 꼽았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4만 달러를 넘어 전고점까지 시원하게 한번 올라가는 장이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나 전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10주 연속 연일 하락을 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의 암호화폐 투자세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장 침체에도 미국인의 암호화폐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크립토뉴스가 시빅 사이언스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국인 3만 5천 명 중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월 9%에서 7월 17%로 늘었다고 합니다. 투자하려는 사람의 비율 또한 7%에서 11%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늘었으며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의 비율 또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대부분 투자를 처음 하시게 될 당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니까 수많은 매체에서 연일 비트코인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특히 주변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포모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인데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나 빼고 버스가 출발해 버릴 것 같은 거죠. 나는 아직 투자
투자를 하지도 않았지만 주변에서 모두 투자를 하기에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보통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셨든 아니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든 우연치고는 꽤 괜찮은 시장에 투자를 하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전 세계는 비대면 사회라는 전례 없는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금융의 기본 베이스라고 불리는 화폐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가히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금을 넘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진행을 가속화하고 있는 CBDC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생각에 100%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BDC가 만들어진다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질 수가 없으며 CBDC가 실생활에 혹은 모두 쓰인다고 한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금융 시스템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것이며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발전해 나가면서 그러한 저의 인식을 깨뜨렸죠. 저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런 저의 생각을 비웃듯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저만치 앞서 나갔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이 3년 뒤, 5년 뒤 어떻게 변해 있을지 같이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 지난 5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하락장을 만들게 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의 채굴 문제로 인한 에너지 소비 문제였죠. 하지만 최근 이 채굴 에너지에 관하여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이 50%가 넘으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는 듯 보였었는데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에 관한 논쟁들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 공론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대표적인 엄마와 이제 누나가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미 SEC의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캐시 우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캐시를 돈으로 그리고 우드를 나무를 뜻하며 한국에서만 부르던 애칭인 돈나무 누나의 경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캐시 우드라는 인물이 한국에서 애칭이 생겼다며 기사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별걸 다 기사로 만든다 이야기를 했던 이제 해프닝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이 캐시우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이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보다 친환경적이라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누나, 이제 캐시우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이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보다 친환경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캐시우드의 경우는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금이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산업보다 확실히 환경 친화적이며 이미 여러 면에서 그렇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향후 통화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 될 것이며 많은 신흥 시장들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은 향후 비트코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구매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미 빚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있던 상황 속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과거 미 연준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돈을 찍어내며 2008년 리먼 사태를 잘 막았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 않았으며 안타까운 상황들만 지속이 되면서 이번 연도 1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징조가 보이더니 2분기 들어서 직접적인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2차 대전에 버금가는 비상 예산안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예견된 미래임에 틀림이 없는 상황이죠.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또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 이제 선긋던 태도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게 되자 수개월 지속될 것이다 이야기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두 손 두 발을 닫은 사태는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현재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살 때는 할인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여기저기 비교해보며 서비스는 줄 게 없는지 블랙박스나 이제 썬팅, 심지어 현금까지 캐시백으로 주는 딜러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는 구매자들이 웃돈을 얹어 주어도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고차 시장은 더욱 심각한데요. 중고차의 가격이 45%, 무려 45%가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자동차의 가격이 이렇게 뛴 데에는 물론 반도체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고차의 가격이 하다하다 미국의 전체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데도 기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을 잡지 못해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욱 불난집에 기름 붓는 상황들 또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더욱 빠른 속도로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미국의 뉴욕 멜론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은행도 아닌 역사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2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 준비에 들어간다는 소식뿐 아니라 2개월이 지난 4월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 관련 사업도 진출하겠다 밝혀 상당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또 한 번 새로운 암호화폐 분야에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 OTC 업체에 출자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뉴욕 멜론은행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퓨어 디지털에 출자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퓨어 디지털에 대해서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이제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경우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입니다. 이에 대하여 퓨어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에 따르면 다음 주에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공식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통금융권에서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숨도 못 쉴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통금융권들이 왜 움직이고 본인들의 돈을 투자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식들과 더불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빌런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와중 드디어 오늘 컨퍼런스가 이제 하나 개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가 열띤 토론을 하기로 예정이 된 더 비 워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 것인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 X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언급을 했는데, 비워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페이스 X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언급이 더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추가적인 언급을 한 것이죠. 테슬라 이제 다시 비트코인 결제 지원 가능성이 크다 언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수반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테슬라가 향후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언급을 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 X 모두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제 정보 관리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량은 주의사항이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시간이 지나 말 바꾸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쉽지만 그 무너진 이미지를 다시 올리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인물인 것 같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소송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건이죠.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건으로 인해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했던 기업들이 손절하는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머니그램인데 지난 2021년 2월 SEC와의 소송건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리플사를 손절하면서 많은 XRP 홀더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리플사가 아닌 스텔라와 묶여서 소식이 났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잔인한 운명, 블룸버그, 스텔라, 머니그램 인수 추진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스텔라 개발재단이 글로벌 송금 서비스 기업 머니그램의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스텔라 재단이 사모펀드인 어드벤트와 협력해 81년 역사의 거대 송금업체 머니그램의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을 인수한다면 리플과의 역사적 경쟁을 고려할 때 궁지에 몰린 리플에게 잔인한 운명의 반전을 안겨줄 것이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머니그램은 리플사와의 소송 문제로 선을 그었으면서 스텔라와는 어떤 이유에서 접촉을 한 것일까요? 만일 리플사의 소송이 잘못된다면 스텔라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것이 뻔한데 말이죠. 이에 대하여 머니그램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머니그램 측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게 될지 한번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1포인트 오른 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이 시장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4% 상승한 3,690만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6.6% 상승했습니다. 228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49원으로 전날 대비 한 5원, 4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위로 다시금 올라온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7.52% 상승한 673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6%,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7.7%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